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복습법이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일단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복습법 영상들을 보고 왔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도 많고 대체적으로 조회수가 높거나 의사, 변호사, 그리고 스카이 대학생들의 영상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교육자인 서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결국 교육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자신만의 용어로 바꿔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복습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복습 타이밍과 그리고 복습법, 그리고 메타인지를 복습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하고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복습은 언제 하나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보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그래프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은 망각을 하게 되는데 새로 외운 내용을 20분 만에 약 40%, 1시간 만에 약 60%, 하루 만에 70% 이상을 망각해버리죠. 그래서 복습은 공부한 당일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한데 복습을 언제 할까 이게 중요하죠. 일단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발표된 후 많은 학자들이 가장 좋은 복습 주기를 이미 찾아냈습니다. 바로 20분 내에 복습법 한 번, 그리고 하루 이내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그리고 한 달 뒤에 한 번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복잡하죠. 사실 오늘 하루 공부 계획하기도 바쁜데 일주일 한 달 뒤는 어떻게 챙길까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복습 타이밍은 암기 후 1시간 이내에 꼭 한 번은 다시 보고 그날 잠들기 전에 외운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20분마다 확인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 자체가 50분을 넘어가는 데다가 더 길게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다만 반드시 이 시간을 또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실컷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싶을 텐데요. 앞에 이 실험한 암기 대상은 바로 생판 모르는 단어나 어휘를 외울 때 나온 실험 결과입니다. 즉 의미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암기 대상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수업 시간이나 인강에서는 배우는 내용이 대개 의미와 연결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저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준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복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등을 암기했다면 앞에 있던 20분, 1시간 하루 이내의 복습 타이밍을 지켜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복습 방법인 녹음 복습법입니다. 일단 저는 수업 상황에 녹음을 추천합니다. 인터넷 강의라도 녹음을 추천하고요. 그럼 왜 녹음을 추천하느냐? 사실 스스로 복습을 잘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녹음할 필요가 없지만 복습을 시작하고 복습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별 어려움 없이 녹음된 것을 들으면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이미 수업 시간에 해봤던 교재와 필기했던 노트를 펴고 다시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습을 쉽게 시작하고 명확하게 끝맺을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오늘 세 과목을 공부했고 이 과목들을 복습해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습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막연하게 느끼게 되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복습을 하다 길을 잃어 이후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 풀겠다고 몇 시간을 그 문제만 풀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습은 시작하기 어려울 뿐더러 시작을 했어도 도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습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자체가 싫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을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그것은 1시간 공부한 과목이 있다면 그것보다 작은 시간인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절합니다. 즉 복습은 원래 공부한 시간보다 더 짧게 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복습법이 익숙해지다 보면 복습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녹음된 파일 속도를 높여서 재생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은 스킵하고 배속을 높여 듣다 보면 더 짧은 시간에도 복습은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복습 타이밍을 생각해서라도 이 녹음 복습을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20분이나 1시간 이내는 못 지키더라도 공부한 그날에 꼭 복습을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를 듣거나 수업할 때 그 수업에 최대한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녹음된 게 있으니 뒤에 또 들으면 되니까요. 다만 이 녹음 복습법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 녹음한 것을 친구들과 공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만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신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로지 복습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타인지의 활용입니다. 복습을 할 때 메타인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메타인지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는 지식이며 내 상태를 보고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고 점검, 조절하는 대단한 인지 능력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중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메타인지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럼 중하위권 학생들과 메타인지를 왜 활용을 못할까요? 그건 제가 앞에서 말한 복습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습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죠. 즉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풀겠다고 하루를 다 보내버리는데 어떻게 여러 과목의 복습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 복습법을 앞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최소한 녹음 복습법을 사용하게 되면 과목당 복습 시간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복습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죠. 그래서 하루에 몇 과목을 복습하고 내일 또 시간표에 맞춰 배울 과목을 확인 후 복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녹음 복습법이 익숙해지고 스스로 복습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면 그 학생이 중위권을 넘어 상위권으로 가는 데는 시간 문제일 겁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복습법 첫 번째 시간으로 왜 복습이 필요한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과 효과적인 복습법인 녹음복습법, 그리고 메타인지를 복습에 활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험생에게 복습이란 참으로 귀찮은 존재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겨우 이해를 마치면 아슬아슬한 이해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작업인 만큼 중요하지만 이해가 덜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므로 수험생에게 괴로운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복습 시작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마음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녹음복습법을 추천해드린 겁니다. 물론 녹음복습법이 절대적인 복습 방법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습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죠. 이 녹음복습법에 익숙해진다면 녹음 파일 따위 없어도 스스로 언제든지 복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땐 또 효과적인 복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